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분들. 벌써 한 주가 끝났습니다. 이번 한 주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테슬라의 추락, 테슬라가 쭉쭉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권사에서 하향 리포트가 나오면은 야, 이거 매도하냐?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올해 들어서 하향 리포트가 꽤나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기업에서 많이 나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한국 최고 부자면은 누굴까라고 생각을 해도 거의 대부분은 이재용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합니다. 과연 누가 1등인지 그것도 한번 재미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테이퍼링 우려가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도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 과연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주린을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어제는 15분 타임어택에 실패했지만 살짝 아쉽게 실패했죠. 오늘은 진짜 한번 성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은 소중하니까 빨리 공부하고 쉬어야겠죠.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그리고 오늘은 2021년 6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머스크 어쩌나 테슬라 중국 주문 반토막 나서 주가가 5% 넘게 빠졌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이렇게 5%가 빠진 거는 기간 동안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어제 단 하루 동안 이렇게 빠졌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의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가 중국에서 주문이 반토막 났다는 소식으로 인해 주가가 무려 5% 이상 급락했다. 그리고 테슬라는 차량 6천여 대의 리콜, 점유율 하락 등으로 악재가 속출하면서 주가가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래서 어제 5%가 빠지면서 572달러까지 빠졌다고 하는데요. 이는 올해 들어서 최저 수준으로 1월 말 고점에서 무려 30%나 하락했다고 하는군요. 그 이유는 위에서 보시다시피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중국의 판매 급감, 그리고 두 번째는 테슬라의 전기차 세계 시장 점유율이 3월 기준 29%에서 4월 기준 11%로 무려 18%나 낮아졌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 하나에는 전 세계적으로 완성차 업체가 속속 전기차 시장에 진입하게 되니까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 와중에 테슬라의 차 가격 인상이 시장 지배력 약화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군요. 마지막으로 테슬라는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유압 장치인 브레이크 캘리퍼 볼트가 느슨해지는 그런 이슈 때문에 전기차 5,974대를 리콜한 점도 주가 하락에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처음에는 조금 하락하고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었죠. 그런데 중국에서 판매량이 확 떨어졌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갑자기 수직낙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해 들어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전이랑 비교하면 아직도 3배 정도 올라있다는 점도 충분히 흥미로운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올해 나온 주가 하향 리포트가 무려 370개가 된다고 하는군요. 이 종목이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하향 리포트가 나온 기업 하면 아마도 기리분들이 삼성전자를 당연히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1등, 2등, 3등 셋 다 삼성전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기업이 이렇게 하향 리포트를 많이 맞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결과는 바로 NC소프트가 하향 리포트가 무려 17개나 나왔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NC소프트가 17개, BH가 15개, 현대모비스가 11개, 넷마블이 10개, NHN이 9개, 그리고 아래로는 종근당, 한국전력, 하이트진로, KT&G,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셀트리온, 에코마케팅 이런 순으로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업종별로 따져보면 게임 소프트웨어가 58개로 압도적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보기에는 게임이랑 소프트웨어 쪽에는 오버슈팅이 조금 많았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만 하더라도 LG 마그나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자동차 부품에 관련된 기업들이 엄청나게 올라갔는데요. 그 영향인지 이렇게 하향 리포트가 가장 많이 나온 2등에 랭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쭉 아래를 보시면 전자장비 및 기기, 식료품, 제약, 미디어, 휴대폰 및 관련 부품, 마지막으로 조선을 꼽는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거겠죠. 야, 그렇다면 NC소프트를 비롯해서 저 위에 랭크된 것들은 전부 다 증권사에서 안 좋다고 하는 거니까 매수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만약에 저 기업들이 지금 이미 주가가 빠지고 있다면은 그때가 오히려 시장에서 관심이 없을 때니까 공부를 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1등인 NC소프트 그리고 2등 BH, 물론 이 1등, 2등이 좀 불명예스럽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두 개 기업 이렇게 보시면은 첫 번째 NC소프트는 바닥을 이렇게 기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BH는 최근 들어 바닥을 다지다가 한번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하향 리포트가 나온 기업들 중에서 한 몇 개월 동안 주가가 빠지는 흐름이 나왔다면 그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마인드로 한 번쯤은 공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생각했을 때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6월 달에는 대작 게임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대한민국 최고 부자는 누군가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등은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런데 1등은 셀트리온 서정진 명예회장이라고 하는군요. 그리고 2등은 이재용 부회장, 3등은 넥슨이죠. 김정주 대표, 그리고 4등부터는 카카오, 스마일게이트 등등등이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13조 9,200억 13조, 12조, 그리고 가장 낮은 10등이 아모레퍼시픽이 5조 이런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기리분들이 생각했을 때 부자는 얼마부터가 부자인가요? 저는 지금 생각했을 때 그냥 직업이 있다면은 10억부터가 부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하고 싶은 거는 다 하면서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그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는 거겠죠. 자, 기대분들 항상 말씀드렸죠. 주식 투자에서 10억을 버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 4회초년생한테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부담이 없어지는 월 50만원씩 30년 동안 연평균 10%의 수익률만 달성하면 10억이란 돈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원금은 30년 동안 모아도 불과 1억 8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리분들 너무 일확천금을 노리지 마시고 그냥 30년 동안 주식 투자하면 자연히 성공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천천히 항상 안전하게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벌써 비행기 탄 여행주 코로나 전보다 더 올랐다. 최근 들어서 여행 그리고 항공에 관련된 기업들이 쭉쭉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가격을 들여다봤더니 그런데 이거 코로나 전보다 더 올랐는데 이거 맞아? 그런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항공, 여행, 면세점, 카지노 관련주, 백신 수혜주로 부각되며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 유럽보다는 늦었지만 국내에서도 코로나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항공, 여행 업종들이 백신 수혜주로 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가 끝날 경우에 그 기대감이 지금 현재 주가에 녹아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코로나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코로나 전으로 회귀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아직 그때가 오지도 않았는데 주가는 오히려 코로나 전보다 더 올랐다는 게 말이 돼?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대한항공은 작년 1월에 27,800원이었는데 지금 33,650원이나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진칼은 작년 1월에는 42,000원이었는데 지금은 7만원이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진에어는 16,000원이었는데 아직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3,900원에 거래가 된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그거는 여행사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투어는 5만원대에서 9만원으로, 모두투어는 19,000원에서 39,900원으로, 레드캡 투어는 16,000원에서 31,200원으로 거의 2배씩 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너무 과열됐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합니다. 3일 메리츠증권은 하나투어의 적정 주가를 7만원으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종전 65,000원에서 5,000원을 올린 것이긴 하지만 지난 2일 종가가 92,600원이라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가 지금 종가보다 24%나 낮은 겁니다. 이 말이 무슨 소리일까요? 일단 증권사가 봤을 때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주가입니다. 떨어지는 게 맞아요.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행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항공업도 당장 많은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항공 수요가 내년과 내후년에 급등하기는 하겠지만 2021년에는 2019년에 55% 수준밖에 회복이 안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설령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깔끔하게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해외로 떠나는 건 또 다른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나라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그 시간은 정말 오래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은 여기 보시면 빨간 선이 이제 코로나 전에 평균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때보다 훨씬 더 뛰어넘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모두 투어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전에 평균 가격은 빨간 선인데 그 위를 뛰어넘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가가 과연 합당한가?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겠죠. 일단 지금은 기대감이 가득가득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숫자로 따지자면 지금이 비싼 것도 무조건 팩트라고도 볼 수 있겠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네요. 일단 첫 번째, 그래 대한항공이나 모두투어 비싼 상태야. 그렇다면 언젠가는 다시 내려오게 될 텐데 언제가 그때 신호일까? 그런 걸 생각해보자면 저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트래블 버블 있죠. 그 뉴스가 나오는 순간 그때가 고점 근처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도 2분기나 3분기 실적에 대한항공이나 모두투어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때가 오히려 하락의 시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기리분들 아시죠? 대한항공이나 모두투어 지금 더 이상 나빠질래야 나빠질 수가 없을 만큼 실적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좋아지겠지.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 기대감이 사라지는 게 바로 실적이 이제 회복되는 게 보일 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혹시 여행에 관련된 기업 그리고 항공에 관련된 기업을 보유 중이시라면 위에 말씀드린 전략을 무조건적인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한 번쯤은 꼭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있겠죠. 그건 바로 항공이나 여행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렇다면은 아직 상대적으로 덜 오른 카지노, 렌터카, 호텔 이런 기업들에 한번 관심을 두는 게 어떨까, 이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어찌됐든 일단 코로나는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놀고 싶네요. 밖에 나가서 술도 먹고 싶고요. 백신 맞은 분 전용석에 모십니다. 백신 접종자 전용 구역으로 갈 곳은 접종 증명서와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자, 이 기사는 우리의 미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국 뉴욕에 있는 양키 스타디움,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명문 구단 뉴욕 양키즈의 홈구장인 이곳에서는 경기 시작을 앞두고 구장 직원들이 관중 입장을 안내하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조금 특이한 게 있다고 하는데요. 그냥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양키 스타디움은 약 2주 전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완료자만 앉을 수 있는 전용 구역을 따로 마련했다고 합니다. 일반석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입장 인원이 크게 제한되어 있지만 관중이 붙어 앉을 수 있는 전용 구역은 판매되는 티켓이 많아 백신만 맞으면 원하는 좌석을 보다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백신을 맞은 사람들끼리만 모여 앉기 때문에 감염 위험으로부터도 안전하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한 뒤에 손님을 골라받는 사례는 뉴욕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맨해튼에 있는 전시공간 파크 애비뉴 아머리에서도 댄스 공연 입장 관객에게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시작했으며 다른 것도 다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자, 기리분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분명히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일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어느 쪽에서는 야, 이거 차별 아니냐, 우리가 백신 안 맞고 싶어서 안 맞은 것도 아니고 내 차례가 아니라서 못 맞았는데 내가 못 들어가는 게 말이 돼?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쪽에는 야, 솔직히 그 백신 어떤 부작용이 있을 줄 알고 이거는 내 선택으로 안 맞았는데 그걸로 차별 주는 게 말이 되는 거야? 이런 얘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당연히 백신 맞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앉는 게 더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주장을 당연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3개월 정도만 지나면은 이런 싸움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지금 기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떠신가요? 그래서 미국에는 어떤가 그걸 봤더니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미국은 이 같은 접종자 우대에 대한 여론도 우호적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매체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57%의 미국인들은 스포츠 경기장에 입장할 때 백신 접종 증명서 제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그 말은 43%의 사람들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군요. 또한 국내선 비행기 63%는 물론이고 미용실이나 식당 이런 곳에도 49%의 사람들이 백신 접종자들만 허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반으로 나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도 언젠가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그때 또 많이 싸우지 말고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우울한 뉴스죠. 그러니까 그냥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빨아들이는 미국 연준 테이퍼링 한 발 앞으로 슬금슬금 계속 한 발 한 발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제도가 어제죠. 코로나19 작년에 사들였던 회사채와 상장지수펀드 ETF의 연내 매각에 나선다고 하는군요. 이번 결정은 최근 미국 경제 회복 속도가 빨라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테이퍼링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 뉴스가 나오면서 나스닥이 1% 정도 하락을 하고 마감이 되었죠. 또한 경기동향보고서 베이지북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의 톤을 높였으며 국가경제가 지난 2달 동안 이전 보고서의 조사 기간에 비해 다소 더 빠른 속도로 확장됐다며 전체적인 물가압력이 지난 보고서 때보다 더 높아졌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군요. 경기 회복 지속으로 양적 완화를 축소를 검토해야 될 시점에 다다랐다. 이 말은 테이퍼링 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와 똑같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도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되고요. 15일부터는 FOMC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그 누구도 모릅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된다면은 야, 선반영 몰라, 선반영?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야. 그 말이 나오면서 그냥 쭉쭉 올라갈 것이며 오히려 내려갈 때는 야, 테이퍼링은 악재가 아니야. 그건 진짜 악재야. 이런 말을 하면서 또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부분은 아마도 파월 의장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리분들,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지금 그냥 포트폴리오 그대로 그냥 들고 가시면 되고요. 혹은 테이퍼링을 우리가 솔직히 살면서 처음 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테이퍼링 결과를 봤더니 한 10% 정도 떨어지더라. 그래도 한 5%는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식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지금 이제 현금 비중이 없다면 현금 비중을 조금 만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주가가 계속 올라가든 아니면은 주가가 빠지든 결국에는 끝에서는 다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번에 테이퍼링 때문에 주가가 빠지게 되면은 우리는 모두가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기회예요. 모두가 공포에 질린다면은 그때는 이제 용기 내서 매수할 때다. 그런 전략을 미리미리 짜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뉴스 두 개가 있는데요. 어떤 가격이 올라가는지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가격이 올라가면 배값도 올린다. 마진율 개선으로 반격을 나선 조선사들. 자, 지난번에 같이 공부했었죠. 최근 들어서 조선사들이 슈퍼사이클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배를 뭘로 만들죠? 철로 만듭니다. 그런데 그 철값이 올라간다면 당연히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철강사들의 선박용 호판 가격 인상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된 조선사들이 선박 가격도 같이 높이면서 마진율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원재료 가격 인상 속도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불만도 나온다고 하는군요. 통상적으로 후판 가격, 철판이죠. 철판 가격은 선박 원가의 약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후판 가격이 오르면 조선사들의 원가 부담이 당연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KB증권에서는 하반기 실적은 후판 가격이 변수가 될 전망이라며 후판 가격의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고 하는군요. 만약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면 철강에 관련된 기업들도 한 번 더 점프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재고 부족의 유연탄 가격이 또 급등하고 있다는데요. 방금 전에는 철판이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유연탄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연탄 가격이 올라가면 시멘트 값을 올릴 수밖에 또 없다고 하는군요. 방금 전에는 철판 때문에 배값이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유연탄 때문에 시멘트 가격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시멘트 가격 인상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시멘트 재고 부족에 이어 제조 원가의 30%에 육박하는 원재료인 유연탄 가격이 급등세를 타고 있어서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일부 건설 현장에서는 웃돈을 얹어서라도 치열한 시멘트 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어 시멘트 가격 인상은 시간 문제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군요. 참고로 유연탄은 얼마나 올랐나 그걸 봤더니 68%나 올랐다고 하는군요. 8개월 만에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시멘트주를 바로 매수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진짜 선반영이 꽤나 많이 되어 있었거든요. 올해 초에 시멘트 가격이 올라간다. 그리고 플러스 올해 저 길이과 항상 같이 공부했죠. 건설 경기가 올해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 영향 때문에 시멘트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지금은 또 혹시 주가가 더 빠지고 시장에서 외면을 받는다면 그때가 또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자, 다음입니다. 거래소 이유 없이 오른 20여 개 스펙주 기획 감시 실시 빨리도 합니다. 내용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입니다. 최근 들어서 스펙이 쭉 올랐다가 쭉 빠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와서 기획 감시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이렇게 급등하는 기업들은 이유 없이 급등하는 기업들은 절대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주식 투자가 아닙니다. 주식 투기죠. 다음입니다. 6월 들어서 연기금들이 뭐를 매수했나 그걸 봤더니 이렇게 5개를 매수했다고 하는군요. 기아, 현대차, 삼성전기, 삼성전자, KTNG 이렇게 자동차에 관련된 기업들을 압도적으로 많이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연기금이 돌아왔는데 기아랑 현대차를 매수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도 더 쭉쭉 좋은 흐름을 나타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의 리포트를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딱 한 개밖에 없는데요. 바로 삼성전자.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1위 삼성전자 적극 매수를 냈다고 합니다. 신한금투에서 했는데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한금투는 삼성전자에 대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1위라며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10만 5천 원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전일 종가는 8만 2,800원이라고 하는데요. 자, 내용을 보시면 삼성전자의 2분기 매출액은 직전 분기 대비 5.1% 내린 62조 원, 영업이익은 20%가 오른 11조 3천억 원으로 전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조금 줄겠지만 영업이익은 20%나 증가한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영업이익 서프라이즈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적 호조의 이유로는 디램 및 낸드 가격 상승, 오스틴 팹 재가동에 따른 비메모리 출하량 회복, 마지막으로 견조한 세트 수요 지속 등을 꼽았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상반기 IT 수요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친 비메모리 공급 부족이 2분기 말부터 완화될 것이라며 메모리 상승 사이클에 대한 확신이 강함으로 적극 매수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조금 빠져서 82,300원에 위치한 삼성전자. 자, 다음 주부터 쭉쭉 올라서 10만 5천원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공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런데 이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화질이 안 좋네요. 오늘 아침에 나온 3프로팁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만은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의 삼성전자를 이렇게 나쁘게 보면 어떡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좋게 보는 이유는 뭔지 그리고 나쁘게 보는 이유는 뭔지 그 두 개를 직접 들어보고 그리고 같이 공부해 본 다음 우리의 전략을 우리 스스로 선택해야 된다 라고 저기릿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야 삼성전자는 무조건 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무책임한 투자라고 볼 수 있겠죠. 한 번쯤은 저 리포트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 3프로TV였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결국 수요의 증가 이 영상을 주말에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일주일이 끝났습니다. 기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주말 와 이렇게 쉬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고 저 기리스는 경제뉴스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저 기리과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